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임대차 3법이 오늘까지 해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만 남아있는데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이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동안 여러분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기에 관계된 임대인, 집주인 그리고 세입자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바뀐 법을 잘 아시고 적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내용은 새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시행, 집주인이 6개월 전 해지 통보해도 걱정 마세요. 자, 기존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부분 잘 아시고요. 최근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됐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효력이 없다. 세입자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면 된다. 단 계약 만료 1개월 전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해야 된다. 내용을 보면 전월세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죠.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후에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되고 임대인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 5% 이내, 전 계약보다 갱신할 때는 5%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에 상한 결정한다. 그러면 지방자치제, 서울시, 대전광역시, 제주시 다 다릅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4%도 될 수 있고 3%도 지자체 권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라에서 정해놓은 게 맥시멈이 5%이기 때문에 5%는 넘을 수는 없지만 더 낮아질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5%가 무조건 아니에요.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계약갱신 청구권 2+2, 2년 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중간에 이사 가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 거부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산다 또는 직계 존속, 비속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아들, 딸 살겠다고 하면 실거주 할 경우는 갱신을 안 해도 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허위로 집주인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다 있습니다. 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세입자는. 예, 그런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9월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최근 문자를 보내서 계약 만료를 선언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나? 답은 그렇지 않다. 현행법에서 계약 만료 1개월에서 6개월 전에 만료를 통보하는 조항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 조건을, 묵시적 계약에 갱신이 되지 않는 조건을 선명할 뿐 계약갱신 청구권과는 상관이 없다. 묵시적 계약일 때 1개월에서 6개월 그 사이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그냥 연장이 되는 거지 계약갱신 청구권은 상관이 없다. 자, 임대차 3법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기에 법 시행 이후 이를 행사하고 계약을 연장하면 된다. 그러니까 현재 세입자분들도 법 시행되고 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행사해야 한다. 법으로 정하는 게 지금 1개월입니다. 이것도 이제 짧다고 해서 사실은 2개월로 연장을 2개월 전에 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현행법으로 보면은 1개월 이전에 까지는 해야 된다. 법 시행 이후 만기까지 1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곤란하다.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집 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법 시행 전 다른 세입자 계약한 경우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다. 다른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미 4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는데 이미 법 시행하기 전 4년 정도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어요. 2년에 2번 했던. 이 경우에는 법 시행 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번은 더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대차 3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 차례 쓸 수 있다. 여기서는 한 차례 쓸 수 있다. 2년 더. 여기서는 4년 더는 아니고 또 4년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년 더 쓸 수 있다. 그 전에 계약을
몇 번 갱신했든지 상관없이 한 번에 청구권을 쓸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또 4년은 아니다.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갱신했어요. 2년 살다가 또 2년 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를 물어줘야 하나. 중개수수료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다.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지금 2년을 계약을 하면 일반적으로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면 중간에 그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과하거든요.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서는 임대인이 내게 만드네요. 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는 것은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할 때만 해당하냐? 집주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 비속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능하다.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들 딸. 자, 이럴 경우는 그럼 세입자가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은 본인이거나 직계 존속 비속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이냐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직접 데려와야 됩니까? 대동을 해야 됩니까? 안 닮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으로 해서 사진 먼저 전송해서 안 닮았다. 남인데 또 닮은 사진 저 찾아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등록 떼와라. 아니면 등본 갖고 안 된다. 초본 떼와라. 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면 또 와서 직접 와서 주민등록증하고 등본에 있는 거나 맞춰봐야 됩니까? 등본 초본 비용은 또 누가 냅니까? 그러면 바쁘신 분 그분 월차 내고 와서 반차 내고 와서 그건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은 언제 시간이 줬다. 임차인은 언제 시간이 줬다. 그럼 누구 시간에 맞춰야 됩니까? 야, 복잡합니다 이거. 굉장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많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부당한 계약갱신 청구 거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속였을 때밖에 없나.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세입자를 나가고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실거주를 안 했어. 그러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그런 경우밖에 없냐. 법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이건 실거주가 아니죠. 재건축하니까 멸실이니까 나가야겠죠. 세입자가 과실 등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사항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런 이유로 인한 부당한 퇴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은 법에 따라 적시되어 있지 않다. 저는 참 이 법이라는 게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다. 참 취지 좋습니다. 근데 반복론이 참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 왜 자꾸 임대인과 임차인을 나누고 싸우게 만듭니까? 네. 왜 싸워야 됩니까? 자꾸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이럴 경우는 할 수 있다, 뭐 한다. 이게 참,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본 도쿄를 갔을 때는 이런 역할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지 않고 해결해주는 역할들, 대행해주는 그런 보증보험료를 양쪽에 조금씩 내서 큰 비용이 아니고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었는데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얼굴을 보면서 싸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이런 제도 보완을 해서 이런 어떤 대행업체가 나오든지 해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보면은 저도 예전에 월세 살고 다 해봤지만 정말 좋은 분도 만나고 정말 아주 안 좋은 분도 만나봤죠. 좋은 분들 과일이라도 깎아 갖다 주고 계속 떡이라도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시고. 근데 진짜 안 좋은 분들은 제가 고시원 살면서 집주인이 바뀐 다음에 바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 월세가 한 15일인가 밀렸었는데 그 고시원 주인이 바로 쫓아내서 새벽에 제가 짐 싸서 나간 적이 있어요. 새벽 아니고 밤늦게 택시에다 짐 싣고 참 그러면서도 제가 택시 기사랑 농담하고 갔는데 참 저도 낙천적인 성격인 모양입니다. 예. 임대료 5%를 올리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정부 등록임대 사이트인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보증금과 월세 수준 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5% 인상 금액을 알 수 있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죠. 전에 2억을 살다가 2억에 전세 살다가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2년 더 살 때 그러면 5%면 예를 들자면 2억 1천인데 이 1천만 원에 대한 것을 월세로 합시다 하고 합의를 봤어. 그러면 월세를 가지고 몇 프로로 해야 되냐?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5%냐 6%냐 이게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지자체별로 정확하게 규정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게 전 계약 대비해서 5%, 지자체에 권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시
지자체장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서울 같은 경우 4%로 할 수도 있고 3%도 할 수 있습니다. 맥시멈은 5%이고 더 낮아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차 3법은 언제 시행되나? 당정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제는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이기에 내달 중 8월 달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지금 신고하는 게.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전산망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에요. 한 1년 가까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예.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1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입자와 전입 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고를 가름할 수 있다. 자, 전월세 신고제를 하면은 우리가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러 가는데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소액 임차금을 법에 정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금 확정 신고를 하는데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 그렇게 됐었어야죠. 뭐 불필요하게 누구는 확정 신고를 알면 보호를 받고 모르면 보호 못 받고 이게 법이란 게 그러면 안 되죠. 자동으로 되게 만들어야죠. 예. 오늘 임대차 3법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Q&A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많은 부동산에 대한 많은 고민들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시면 또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좋은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